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언제 가장 뼈저리게 느낄까요? 바로 누군가 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저만치 앞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석, 그 가치가 무려 96억 원에 달하는 젊은 재능 옌스 카스트로프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선택했다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더없이 쓰라리고 뼈아픈 각성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지금 한국이 부러워서 죽겠다고 대서투필하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축구팬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자백입니다.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의 축구 정책이, 선수 영입에 대한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중국 축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시아 축구계를 뒤흔든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22살의 젊은 피, 독일의 명문 클럽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 소속의 중앙 미드필더, 바로 이 옌스 카스트로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를 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수의 가치를 한번 보시죠. 뮌헨글라트바흐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이적료만 무려 4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2억 원입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그보다 높은 600만 유로, 약 96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 2부 리그 뉘엔베르크에서 뛴 기록을 보십시오. 92경기에 출전해 7골 9도움, 이미 프로 무대에서 그 실력은 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그런 선수 한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선수의 영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의 미래를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 자산을 확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중국 언론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투자와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단기 처방용 쇼핑의 싸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한 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22살, 이제 막 기량이 만개하여 전성기로 달려가는 젊은 선수에게, 옌스 카스트로프에게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쓸 선수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한 2번, 아니 3번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허리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본 전략적인 한 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몸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우리와 나눌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유대감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뛰는 용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가슴으로 뛰게 될 우리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 중국을 볼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쇼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상품을 사들이는 충동구매에 가꾸었습니다. 한창 때의 기량이 꺾이고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든 브라질 선수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슈퍼리그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 중국 축구의 발전에 대한 사명감? 아니요. 그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지막 한 몫을 챙기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혈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적인 공감대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오로지 돈으로만 맺어진 차가운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계약서 더미와 이미 불꽃이 꺼져버린, 국가를 위해 뛸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는 선수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래를 심는 자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축구팬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절정, 중국 축구의 민낯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순간, 가장 쓰라린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그 중국 언론이 이제 와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중국 혈통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백입니다. 지난 10년간 한물간 브라질 스타들에게 산더미 같은 돈을 쏟아부었던 그들의 방식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돈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끝에 결국 자신들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것을 정말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통렬하고 역설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겨우 동남아시아의 방식을 따라 배우겠다고 허둥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저만치 앞서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대,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분데스리가에서 핵심 인재를, 미래를 책임질 보석을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또다시 그들은 뒤처지는 자, 허겁지겁 남의 뒷공문이나 쫓아가는 추격자의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그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을 이제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거울은 과연 무엇을 비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 축구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너무나도 치명적인 세 가지 전략적 실수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그릇이 달랐던 사고방식의 실수입니다. 그들은 귀화를 단순히 돈으로 선수의 기량과 시간을 사는 거래나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축구 선진국들은 이것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국가대표팀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승리를 위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축구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곳이 달랐던 목표의 실수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상에서 내려와 황혼기를 맞이한 과거의 이름값을 쫓았습니다.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로, 왕년을 잘 나갔다는 이유로 이미 불꽃이 사그라드는 선수들에게 막대한 돈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제 막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한 창창한 미래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돈으로 사려 할 때 우리는 미래의 꿈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야의 넓이가 달랐던 방법의 실수입니다. 그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직 자신들의 안방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이 최선이라 믿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유럽, 남미 가릴 것 없이 우리의 피가 흐르는 인재, 우리 축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들이 우물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대양을 향해 도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존경하는 축구팬 여러분, 지금 중국 축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좋은 선수 하나를 우리에게 빼앗겼다는 아쉬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뒤늦게 출발선에 서서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쟁자의 뒷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뒤처진 자의 처절한 고통입니다. 자신들이 실패한 길, 낡아빠진 방식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는 동안 경쟁자는 소리도 없이 더 현명하고 날카로운 전략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했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그들의 무력감입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이제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략적 비전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를 보는 눈이 승패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승전보이자 그들에게는 패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전의 전쟁에서 중국 축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진정한 성공은 눈앞의 문제를 막는 임시 방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깊이 있는 전략과 압도적인 비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김준석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내다본 대한축구협회의 이 전략적인 한 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옌스 카스트로프의 합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능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귀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선보이는 날카롭고 전문적인 팩트 폭격, 그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 공유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욱 깊이 있고 통쾌한 분석을 준비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